지환님 안녕하세요. 제 마음 하나를 바꾸니까 삶이 바뀌어졌습니다. 저는 약 7년 전에 제 마음은 사기를 당했고요. 사기로 잃은 수억 때문에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. 몇 년 전부터 제 마음은 그래도 명상 후에 평온합니다. 경제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재환님의 법문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었고, 일을 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, 힘든 일도 지혜롭게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일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해도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. 재환님 덕분입니다. 해주셨어요. 제주는 3대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 중에 하나가 새와 5일장입니다. 오늘이 5일, 10일, 15일, 20일, 25일, 30일 이렇게 5단위로 이 시장이 열려요. 5일장이. 6월 10일이었기 때문에 가보니까 5일장이 열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손님이 오셔가지고 손님들이 청국장을 먹고 싶대요. 그 새와 5일장에 청국장이 유명한 집이 하나 있거든요. 그 집에 제가 여기 오시면 기점명상센터 수업 오시는 분들하고 자주 갔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곳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. 식사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 그곳에 계신 분이 두 분이에요.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두 분이 계십니다. 할아버지는 키가 저보다 더 큰 아주 장대하신 분이시고 할머니는 참 곱게 늙으셨어요. 두 분이 참 보기 좋습니다. 갈 때마다. 그래가지고 저한테 참 자식처럼 예쁘게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잘 대해주세요. 근데 오늘 가니까 할아버지는 안 계시고 또 다른 할머니가 한 분 계신 거예요. 그 할머니는 딱 봐도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하는 할머니신가 봐요. 어머니 그 오늘 할아버지 안 계세요? 하니까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. 이제 식사하러 들어올 때 그 얘기를 물었거든요. 근데 나갈 때 이제 계산하고 나가면서 또다시 물었어요. 어머니 왜 할아버지 안 계세요? 오늘 바쁘세요? 여쭈니까 아이고 할아버지가 지금 몸이 아파요. 예? 어디요? 뭐 많이 아프세요? 그게 폐가 아파가지고 2달 전에 폐가 아파가지고 그제 어디 계신데요? 병원에서 나왔어요. 병원에 나왔는데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. 아니 그렇게 건강하시고 뵀는데 어찌 그런 일이 생겨요? 왜요? 왜? 무슨 일 때문에 그런데요? 아휴 그렇게 말이야. 그제서 이제 말을 하시는 거예요. 2개월 전에 사람이 자꾸 입맛도 없고 삐썩 말라가고 그 장골이 대단하신 분이 자꾸 말라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지. 여기 병원에 여기 세와리의 병원은 정말 동물병원 같아요. 아주 병원이 작아요. 작고 그래요. 가도 약 먹어도 안 낫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큰 병원으로 갔더니 검진을 받으니 그래서 폐암이 폐암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폐암에 걸린 거예요. 복수가 차고 생각지도 못했어요. 저도 전혀 생각 못했어요. 너무나 건강하게 보이고 허리도 탁 해서 몸 등치도 좋으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담배 많이 태우셨지 않아요?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. 담배를 태운 이 폐암은 진행도 빨라가지고 아유 그래도 어머니 요즘에 이 병원 약도 잘 나오고 나을 거라고요. 아유 그러게 말이야 낫겠지. 이번에 죽을 뻔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 인생이 저는 오늘도 또 느낀 거예요. 정말 한순간이구나 모르는구나. 그래서 그분이 재산도 있고 그리고 장사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되다가 한순간 질병이 딱 찾아오니까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긴 거예요.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. 장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자식들 다 잘 돼가지고 객지에 다 나가가지고 다 살고 있어요. 그 할배 할아버지가 뭘 그렇게 많이 벌어야 돼요? 벌 필요도 없어요.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. 건강 챙기면서 좀 쉬면서. 근데 그게 이제 업인 거예요. 부지런하신 업인 거예요. 몸 챙길 시간 없고 건강 챙길 시간 없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담배를 한 대씩 태우시고 하다 보니까 몸이 어느새 이 암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거예요. 암세포가. 그래서 제가 인사드리고 나오면서 참 마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. 우리가 지금 뭐 7년 전에 사기를 당하고 수억을 잃었다. 고통 속에 살고 있다. 이렇게 했지만 지금 내 마음이 평온하다 하셨잖아요.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. 돈은 또 벌면 되지만 건강이라는 것을 한번 잃으면 다시 일어서고 재기한다 하더라도 건강이라는 게 회복되기가 참 힘듭니다. 그래서 돈을 잃고 난 다음에 건강까지 잃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.
여러분 건강만큼 잃지 말라고, 가능하면.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마음의 평화다. 마음이 편안해야 여러분의 건강도 지킬 수 있고, 마음이 편안해야 여러분의 세포도 건강한 세포로 번식될 수 있다. 암 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거 두 가지 뭐라고 했어요? 제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. 바로 웃음,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. 즐겁게 살고, 그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, 그렇게 해야 이 암세포도 있다가 물러갈 거예요. 지금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몸에는 매 순간마다 하루에도 1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겨난대요. 우리 몸 안에 본래. 근데 그걸 우리가 건강한 세포들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자꾸 나는 아프다, 불행하다,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? 그러니까 암세포의 80%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하라는 거지 뭐 다른 거 없어요.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감사하고, 그리고 자주 즐겁게 미소 짓고 입꼬리 올리고 매 순간마다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, 오늘 밥 한 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. 몇 년 전에 7년 전에 그 돈 잃은 거 그걸 왜 생각해요? 생각할 필요 없어요. 잘하고 있어요. 지금 그대로.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다 하셨잖아요. 경제적인 큰 변화는 없어도 마음은 편안하다.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? 우리는 승진을 해야 마음이 편안하고, 자식이 잘 돼야 마음이 편안하고, 뭐 일이 잘 돼야 마음이 편안하다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. 마음의 편안은 언제나 누구나 스스로가 선물할 수 있는 거예요. 본인에게. 뭐가 잘 돼서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고, 배우자가 나에게 잘해줘서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고, 배우자가 못해줘도 내 마음 편안한 건 내가 하면 돼. 자식이 나를 애먹여도 내 마음 편안한 건 내가 하면 돼. 그런 마음 공부를 하는 시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에요. 마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.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법문, 이걸 4글자로 안심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.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우리 가산 글램핑 우리 대표님이 있어요. 그 대표님이 곽 대표님이란 분인데, 그 곽 대표님의 딸이 있습니다.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국가대표 축구 선수예요. 아주 인기도 많고 외모도 예뻐서 많은 팬들이 있는 유명한 그런 국가대표 축구 선수입니다. 그런데 몇 달 전에 그 국가대표 우리 선수, 여자 선수인데 이제 집에 오는 길에 그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어요. 버스를 타려고 승강장에 앉아 있었는데 신발끈이 풀린 거예요. 그래서 승강장에 앉아서 신발끈을 묶고 있었습니다. 등을 도로변 쪽으로 하고 몸을 인도 쪽으로 해서 승강장 안에서 그 신발끈을 묶고 있었단 말이죠. 그런데 택시가 그대로 이 따님을 박아버린 거예요. 인도 위로 그 턱을 올라와서 박아버린 거예요. 그래서 26m를 이 따님을 끌고 갔어요. 목뼈가, 요축뼈가 부러지고 몸이 화상, 온몸에 그 아스팔트에 끌려가지고 26m가 끌려갔으니까 온몸의 화상과 아픔 속에서 병원 생활을 했어요. 그래서 유망한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한순간에 인생이 무너졌습니다.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. 재활하고 또 재활하고 또 재활하고, 화상 수술하고 또 재활하고 또 재활하고. 그래서 지금 어저께 제가 가상 가서 들었는데 운동장에서 어느 정도 뛸 수 있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. 너무나 다행스러운 건 목뼈가 부러졌지만 그 안에 신경이 다치지 않아서 간신히 회복이 빠를 수 있었다. 이 기적과 같았다. 근데 순간 그 교통사고가 딱 나는 순간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. 아픔과. 근데 그 순간에 스스로 인간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기절해 버리잖아요. 그 고통 속에서, 아픔 속에서. 그래서 다행히 그때 그 트라우마는 생기지 않았다고 하는데, 흉터나 몸의 아픔 같은 걸 보면 항상 그때가 힘들다라고 하겠죠. 이제 20대인데 이게 인생입니다, 여러분.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딸이 살아있는 것, 이것만으로도 삶이 다른 거예요. 바쁘게 일하고 바쁘게 살고 열심히 돈 벌고 모든 게 한순간에 다 물거품으로 되돌아갈 만한 그런 큰 사고였어요. 근데 이 큰 사고를 통해서 자식의 소중함, 가족의 소중함,
그리고 내가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. 우리가 꼭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해서 내 마음과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재정립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이런 사고가 당하기 전에도, 나에게 큰 병이 오지 않아도, 큰 사고가 생기지 않아도 진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지닐 때 저는 삶이 달라진다고 봐요. 그래서 나중에 많이 뛰어다니면 되지, 지금은 안정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. 그때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. 저랑 같이 명상 공부하고 채화님 영상 많이 보는 거예요. 또 명상도 해보고, 누워서도 명상할 수 있으니까 또 하고, 이 시절 인연을 내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로 삼는 거예요. 쉬어가라고 하는 거예요. 본인에게 살아있다면, 너무너무 급하게 달렸다, 좀 쉬어가고 나를 돌보고 네 삶을 바라보는 마음을 좀 다시 재정립해라, 이렇게 마음을 냈으면 좋겠어요. 많이 힘들지만 살아있음에 감사한 마음 내고, 지금 댓글처럼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걸 꼭 마음에 새기고, 매 순간 방긋방긋 웃으면서 감사한 마음 내고, 그렇게 한번 잘 해봅시다. 정말 수고했어요.